만약에 오늘 당신에게 목돈이 생겼어요. 이걸 앞으로 한 30년, 아니 40년 동안은 꺼내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딱 결심했다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다음 세대를 위한 부를 쌓는다는 말이 참 거창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할 수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접근법이 있어서 오늘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벵가디의 상품들을 중심으로 아주 오랜 시간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기본 재료들을 하나씩 맛보겠습니다. 네, 이런 장기 투자 전략을 이야기할 때 왜 ETF, 그중에서도 유독 벵가드가 자주 거론되는지 그 이유부터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주 낮은 수수료랑 엄청나게 넓은 분산 투자. 내가 직접 제2의 테슬라를 찾아내겠다. 이런 영웅적인 도전을 하는 대신에요. 그냥 시장 전체의 성장에 올랐다면서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거죠. 이게 수십 년이 쌓이면 결과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장기 투자 성공 철학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장을 이기겠다가 아니라 시장의 성장에 그냥 편안하게 동행하겠다는 거군요. 마음이 확 편해지는데요.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아이디어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미국 경제 전체에 투자한다. 이보다 더 직관적일 순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실행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VOO랑 VTI 이 두 가지더라고요. 이름도 비슷한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먼저 벵가드 S&P 500 ETF, VO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운용 자산만 8,200억 달러가 넘는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큰 ETF 중 하나예요. 이름처럼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100기업 500개의 묶음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듣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그런 기업들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포트폴리오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지로 꼽히죠. 그러니까 VO 하나를 사는 것만으로도 미국 최고 기업 500개의 주주가 되는 셈이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딱 의문이 들어요. 요즘 S&P 500 지수 보면 상위 몇 개 기술주,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잖아요. 이게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편중이 심하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30년을 보고 투자할 때 이런 걱정은 그냥 무시해도 괜찮은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리스크가 될 수 있죠. 특정 섹터의 쏠림이 심하면 그 섹터가 흔들릴 때 지수 전체가 휘청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 투자의 관점은 그런 시장의 부침 자체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지난 수십 년간 시장의 주도주는 계속 바뀌어왔고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 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해온 미국 경제의 엔진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벵가드 토탈 스탁 마켓 ETF, VTI가 VOO와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VOO가 500개 대기업에 집중한다면 VTI는 무려 3,500개가 넘는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그냥 쓸어 담거든요. 500개에서 3,500개요? 네, 3,500개요.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작은 회사들까지 전부 다 담는다는 뜻이네요.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모두가 아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처음엔 작은 차고에서 시작했잖아요. VTI는 그런 미래 애플이 될 가능성을 품은 작은 기업들, 그러니까 중소형주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인 거죠. 아하. 물론 그 수많은 기업 중 대부분은 조용히 사라지겠지만 그중 단 하나라도 정말 크게 성공하면 그 성장의 과실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장기 성과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더 높았던 시기가 많았고요.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VO가 이미 실력이 검증된 국가대표팀이라면 VTI는 1군, 2군, 3군 유망주까지 전부 긁어모아서 그중에서 터져나올 제2의 엔비디아를 기다리는 리그 전체에 투자하는 전략이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가장 성공한 기업들에 집중하고 싶다면 VO, 미국 시장의 어떤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VTI가 더 매력적이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VTI 하나만으로 미국 주식 투자는 졸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만큼 완벽한 분산 투자를 제공하니까요. 그러니까 VTI 하나만으로도 사실상 미국 주식 졸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여기서 만족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시장 평균보다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 미래를 바꿀 혁신 기업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이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을 위한 선택지도 있겠죠. 바로 그럴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벵가드 그로스 ETF VUG입니다.
이건 VTI처럼 시장 전체를 담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과거에 강한 성장을 보였고 미래에도 그럴 것으로 기대되는 대형 성장주 한 160개 정도를 까다롭게 골라 담은 펀드예요. 아, 선별된 정예 멤버군요. 네, 최근 AI 열풍을 주도한 기업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죠. 지난 3년, 5년, 10년, 15년 성과를 보면 거의 항상 동급 카테고리 내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폭발력이 검증된 상품입니다. 미래의 홈런 타자들만 모아놓은 팀이군요. VOO나 VTI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추가하는 일종의 터보 엔진 같은 느낌인데요. 하지만 성장주라는 게 듣기엔 좋지만 그만큼 고평가 논란이나 변동성도 크지 않나요? 만약 지금의 AI 열풍이 좀 꺼지면 VUG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바로 성장주의 양날의 검이죠. VUG는 시장이 좋을 땐 VTI보다 훨씬 더 높이 날아오르지만 반대로 시장이 꺾일 땐 더 아프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삼기보다는 VTI라는 핵심 자산에 추가해서 성장성을 강화하는 일종의 위성 전략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포트폴리오에 약간의 스파이스를 더하는 역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짜릿한 스파이스의 정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화려한 홈런보다는 꾸준한 안타와 안정적인 수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를 위한 선택지도 당연히 있겠네요. 물론이죠. 장기 투자는 단지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수십 년간 내 자산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철학을 아주 잘 담은 것이 바로 뱅가드 배당성장 ETF, VIG입니다. 배당 성장이라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인데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는 건가요? 이 펀드의 기준은 아주 명확하고 또 엄격합니다. 최소 10년 연속으로 매년 주주에게 주는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 여기에만 투자하거든요. 와, 10년 연속이요? 네, 10년입니다. 그 힘든 시기들을 다 버텨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같은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주에게 돈을 돌려줄 여력이 있었던 기업들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걸 넘어서 위기 관리 능력이 시장에서 완벽하게 검증된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배당 귀족주라고도 부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엔비디아나 테슬라처럼 자극적인 이름은 없겠지만 시장이 폭락하는 공포스러운 순간에도 통장에 꾸준히 배당금이 찍히는 걸 보면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주식 이야기만 실컷했네요. VTI로 시장 전체를 사고 VUG로 성장을 더하거나 VIG로 안정을 더하는 전략까지 나왔는데 전부 주식이잖아요. 이렇게 주식 100%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건 마치 서스펜션 없는 스포츠카를 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길이 좋을 땐 엄청나게 빠르겠지만 조금만 험한 길을 만나면 차가 박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와,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채권이에요. 요즘 다들 S&P 500이나 매그니피센트 7 이야기만 하니까 채권은 좀 따분하고 재미없는 투자처로 여기기 쉬운데 절대 잊어서는 안 될 포트폴리오의 필수 요소입니다. 채권의 역할은 주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폭발적인 자본 성장이 아니라 첫째,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주고요. 둘째, 주식시장이 불타오를 때 같이 흥분하지 않고 반대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가치를 지켜주는 균형추 역할을 하죠. 그런데요. 작년처럼 중앙은행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시기에는 채권 가격도 엄청나게 떨어져서 손실 본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안전자산이라는 말이 무색하게요. 오늘 이야기하는 채권 ETF도 그런 위험에서 자유로울 순 없는 거 아닌가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존에 발행된 낮은 금리의 채권은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해요. 이게 채권의 금리 리스크죠. 하지만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요? 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더 높은 금리로 발행되는 새로운 채권들에 투자해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목록에 있는 유일한 채권 상품인 뱅가드 톨탈 본드 마켓 ETF, BND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BND는 수천 개의 미국 국채와 신용 등급이 아주 높은 우량 회사채의 분산 투자예요. 여기서 우량하다는 건 돈을 떼일 위험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현재 금리 수준에서 약 4.2%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꾸준히 기대할 수 있어요.
주식 시장이 반토막 나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BND는 내 자산을 지켜주고 심지어는 바닥까지 떨어진 우량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총알을 마련해주는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이제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VOO나 VTI라는 성장 엔진을 달고 VUG라는 터보나 VIG라는 안전주행 모드를 선택한 뒤에 BND라는 서스펜션을 장착해서 어떤 길에서도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나만의 차를 만드는 과정. 딱 그거네요. 맞습니다. 이 5가지 도구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수만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죠. 정답은 없어요. 당신의 투자 목표, 기간, 그리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성향에 맞게 직접 설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공격적인 20대 투자자라면 VTI 80%에 VUG 20%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반대로 은퇴를 앞둔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VTI 40%, VIG 30%, BND 30% 같은 조합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과정을 아주 낮은 비용으로 단 몇 개의 ETF만으로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반드시 제2의 아마존을 찾아내는 주식 천재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네요. 그런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검증된 도구들을 활용해서 꾸준히 모아가기만 하면 시간의 힘이 나머지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 이게 장기 투자의 진짜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철학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볼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이 전략들을 한 세대, 그러니까 30년을 내다보고 보유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0년대의 S&P 500 지수 최상위권 기업들은 GE, 엑손모빌 같은 거대한 산업재, 에너지 기업들이었어요. 아, 정말 그렇네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술 기업들은 그때는 없거나 아주 작은 회사들이었죠. 30년 만에 시장의 얼굴이 완전히 바뀐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VOO나 VTI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 오늘날의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30년을 내다보고 투자한다면 이 전략은 과연 미래에도 유효할까요? 아니면 다음 세대의 부흥은 지금의 주식시장 지수에는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에서 만들어지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